자, 여러분, 지금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요. 정말 재미있는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너무 뜨겁고 다른 한쪽은 너무 차가워서 이 균형 잡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 중국 정부가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문제의 핵심인데요. 과열된 주식시장에는 찬물을 끼얹어야 하고 동시에 꽁꽁 얼어붙은 경제에는 뜨거운 불을 지펴야 하는 정말 모순적인 상황인 거죠. 와, 진짜 어려운 과제인데 자, 그럼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 자,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중국 정부가 딱 마주한 두 가지 서로 다른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는 너무 과열됐고 다른 하나는 너무 차가웠다는 거죠.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주식시장이 너무 뜨거웠다는 거예요. 시중에 풀린 돈이 전부 증시로 몰리면서 거품이 꺼질 위험이 점점 커졌고 정부로서는 이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했냐면요. 일부 은행에서는 아예 주식 투자용으로는 대출 안 해줍니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증권사들은 빚내서 투자하는 그 신용거래 증거금 비율을 80%에서 100%로 확 올려버렸어요.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규제를 풀어줄까? 이것까지 검토하고 있었다니까요. 자,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런 조치들이 시장에 바로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의 엔비디아라고 불리면서 시장을 이끌었던 이 캠브리콘 같은 기술주들 주가가 그냥 뚝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무려 22.7%나 빠졌고요. 중국의 대표 반도체 회사인 SMIC 역시 10% 넘게 급락했죠. 자, 그럼 이제 동전의 다른 면을 한번 볼까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불타고 있었는데 정작 실제 공장이 돌아가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이 실물 경제는 어땠을까요? 상황이 정반대였습니다. 아주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이걸 딱 보여주는 게 바로 수출 지표입니다. 와, 보세요. 중국 성장의 엔진이었던 수출이 확 꺾이기 시작한 거죠.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은 8월에 전년 대비해서 무려 33.1%나 감소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였어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새로운 전략을 꺼내 듭니다. 그 해법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핀셋 지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처럼 그냥 돈을 막 뿌리는 뭐랄까 큰 망치 같은 방식이 아니에요. 그 대신에 진짜 필요한 곳만 콕 집어서 마치 의사가 메스로 수술하듯이 정밀하게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방식이랑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는 기준금리 내리고 지급진 비율 인하하고 이런 식으로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좀 무딘 방법을 썼다면요.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약해진 수출 대신에 내수 경제, 특히 서비스업이나 인프라 투자를 콕 집어서 키우는 훨씬 더 정교한 전략으로 바꾼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전략, 과연 먹혔을까요? 내수 경제가 진짜 살아나기 시작했는지 그 초기 신호들을 한번 같이 보시죠. 가장 먼저 반응이 온 곳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핵심 도시들 있죠? 여기 집값이 무려 10개월 연속으로 쭉 오르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서 자산이 늘어나니까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좀 나아졌겠죠? 여기에 정부 지원까지 더해지니까 소비 심리가 슬슬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그냥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여행이나 문화생활처럼 경험에 돈을 쓰겠다는 사람들이 확 늘었다는 점이에요. 이게 그냥 돈 좀 써볼까 하는 생각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실제 행동으로 바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기 중국의 화와이라고 불리는 하이난섬인데요. 와, 올해 여기에 다녀간 내국인 관광객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여행 산업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온라인 여행사인 트립닷컴, 다들 아시죠? 이 회사가 시장 예상을 그냥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이게 바로 그 증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들,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전략적인 방향 전환이 가리키는 큰 그림은 과연 뭘까요? 거리가 지금까지 본 모든 데이터 조각들을 맞춰보면요. 결국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중국 경제가 이제 거대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수출에만 목매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자국의 내수 시장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으려는 거죠. 무게 중심이 상품 제조에서 서비스 제공으로 완연히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중국은요, 자국 소비자들의 지갑에 국가의 미래를 건 셈입니다. 이 엄청난 스케일의 경제 실험,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